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경진 첫번째 기사 1414년 명영락 12년 강모하고자 대우군 이군실과 호군 지함을 강원도 횡천에 보내다. 그 장소에 풀을 베게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경진 두번째 기사 행랑건축공사에 동원된 성군을 돌려보내다. 성정군에 전지하였다. 부역하는 성군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어 화곡을 거두도록 하라. 그 계와는 품종과 본궁의 부역하는 대장 대부로서 운수하여 드리라. 제조 박신 박자청 등이 머물러 두어 역사시키고자 거듭 청하였으나 임금이 경등은 감히 다시 청하지 말라 하고 이날 모두 놓아보냈다. 품종은 세종실록 44권을 보면 모두 공력의 각 품에 따라 그 복종들을 출력시켜 조력하는 것을 품종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갑진 세번째 기사 호조의 보고에 따라 행랑건축공사로 철거된 민호의 저화를 지급하다. 행랑을 조성할 때 파괴된 민가가 모두 1486칸인데 그 중에 와가 126칸은 매 일간에 저화 20장을 주는 것이 마땅하므로 아울러 2520장이며 초가 1360칸은 매 일칸에 10장을 주므로 아울러 13,600장입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1일 신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양우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이 이양우의 죄를 갖추어 아뢰었으니 전하가 전지하기를 이양우가 일찍이 매방에 편출되었다가 이미 사유를 받았으니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교역이 생각한데 불증하고 불경한 것은 죄 가운데 큰 것이니 어찌 사유의 예에 두겠습니까? 또 이양우가 해안대군과 사통한 일은 비록 분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정상이 의심나는데 관계되는 까닭에 전의 상소에서 쫓아내어 물리치자고 청하였습니다. 신등은 우선 이양우가 범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것을 일일이 진술하겠습니다. 이양우가 비록 본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종지의 후예에 관계되니 종묘는 바로 그 조종의 계신 곳입니다. 전하가 몸소 강신할 때 진실로 솔선하여 제사를 도와서 효경을 다해야 마땅한데 이양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이라 칭탁하고 집에 있었으니 이것은 조종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전하가 친히 제사하는 것은 나라의 큰 경사이기 때문에 군신이 모두 나와서 좋아하였으나 이양우는 병이라 칭탁하고 좋아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군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종을 업신여기고 군상을 가벼이 여기는데도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짓날에 또 병이라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았는데 신하로서 조회하지 않은 것은 죄 가운데의 진실로 큰 것입니다. 또 이 병이라고 나오지 않다가 거짓으로 속이고 들어가 그 아들을 소환하도록 개청하였으니 그가 군상을 기망한 것은 또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신등은 이양우가 어떤 사람에게 그 불충하고 불경한 것이 이와 같이 지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종치는 국가에 대하여 실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세세토록 덕을 닦아서 왕실을 좌우에서 도와야 마땅합니다. 이제 이양호가 큰 공덕이 없는데도 이미 혼명에 참여하여 전하의 만극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쓰는 것이 이와 같으니 오히려 그 덕을 닦아 영세토록 왕실을 좌우에서 도우리라 바라겠습니까? 법으로 논집하여 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니 전하가 호생의 덕으로서 논하지 말라고 하시니 친척을 친애하는 은인은 기억하시나 나라의 큰 법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이양우가 군상을 가볍게 업신여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그 죄가 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신등의 말을 살피고 받아들여 전의 상소에 계문한 것에 의하여 대의로 결단하여 이양우를 삭직하여 멀리 귀양 보내 여생이 다 하도록 소환하지 말아서 그 죄를 다스리고 나라의 큰 법을 바로잡아서서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이 은등이 다시 청한 임금이 노하여 말았다. 거무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이 병은 병이라 핑계하고 관직을 그만두는 것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종신을 불러 격구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황희가 월령도를 개수하기를 청하다. 아래 길을 일찍이 바친 월령도에 상실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서 대언을 돌아보고 일렀다. 너희의 예경을 강구하여 고문에 대비하여야 마땅한데 전혀 뜻을 두지 않았으니 심히 도리가 아니다. 고래 겨울철 가뭄에는 잡은 금수를 종묘에 바쳤는데 지금 강문은 동향과 날짜가 서로 같지 않아서 비록 장빙고에 두더라도 반드시 맛이 변하기에 이르니 이제부터 잡는 대로 말을 달려서 바친다면 천신의 예와 같고 그의 살피는 도리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일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동궁에게 몰래 매와 개를 바친 황상의 죄에 대해 상소하다. 황상이 매와 개를 동궁에 몰래 바쳤기 때문에 죄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보내도록 하였으니 어리석게 논청하지 말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대관에서 건의한 전라도 조셉 운반에 대한 방책을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전라도에서 매년 풍조창 광흥창의 미국을 조운하는데 아울러 4만 60석입니다. 만약 모두 충청도 내포에 육지로 운수한다면 인마가 지쳐서 쓰러질 것입니다. 청컨대 경상도의 예에 의하여 그 정도의 멀고 가까운 것과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을 상고하여 전라상도의 각 고을의 내포에 중도 하도 용안성이나 혹은 진포의 정월에서 6월에 이르기까지 육로로 운수하여 창구를 짓고 수납하였다가 3, 4월에 이르러 모조리 그 군자로 조운하도록 하여 경기에 협거하고 한 각 고을 잡위전과 죽은 자의 별사전 범죄한 사람의 전지소출을 가지고 경창에 충당하여 수납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0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은사급제자 정상의 이름을 의첩에 기록하지 않은 예조좌랑 김제를 파직시키다. 신급제 의첩을 간원에 이관할 때 은사급제 정상의 이름을 아울러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의첩은 관원을 임명할 때 서경을 받기 위해 예조에서 대관을 보내던 공첩 의첩을 말하고 은사급제는 과거에서 정원 외에 특별히 급제를 허락한 일인데 대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한 사람에게 특별히 등 외에 급제를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2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관청노비를 몰래 숨겨두고 부리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공처노비를 용언하는 자는 죄를 논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원속노비와 난신노비나 양쪽이 부당하여 속공하는 노비를 그 본주와 무식한 무리가 용언하여 사용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이제부터 만약 나타나서 발각되는 자가 있거든 직첩을 거두어 드리고 장 80대를 들여서 몸을 수군에 충당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각도 수군 도절제사에게 명하여 월선을 바치지 말게 하였다. 전라도 경상도 양도 감사와 병마 수군장 절제사가 모두 월선을 바쳤는데 영마가 지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또 함길도 찰리사에게 명령하여 또한 석 달에 한 번씩 진선하게 했다. 월선은 각도에서 매달 망전과 망후에 진상하던 소선이나 육선 원래 선장을 사옹방을 바쳤으나 세종 원년부터 성정원에 바쳤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오돌이 천우가 토물과 매를 바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올린 보마법을 승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근련 이래로 경외에 대해서 인원이 근친을 로 말미암아 받거나 벼슬을 제수받아 서울로 오는 등의 사사로운 행차에 모두 역마를 타니 이로 인하여 인마가 피곤하여 그 패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일체 정식에 의하여 공행하는 외에는 모두 금단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보마법은 대소관리가 역마를 타고 다니던 법인데 공행 이외의 사행은 금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종정무의 사인이 돌아가니 예조판수 황해가 종정무에게 타이르는 글을 보내다. 글은 이러하였다. 언급한 법화경파는 본국에도 또한 드문 것이다. 조카가 요구하는 것이 간절하여 애써서 찾아서 보낸다. 또 평대경 도전의 처소에 붙인 서계를 가지고 계달하여 아울러 쌀 약간석을 보낸다. 겸하여 토일을 보내니 참조하여 수령하라. 조카가 성심으로 수화하고 기국제진의 신사가 낙역부절하는데 요즘 대내전의 사인이 전 하간에 이르러 대우를 후하게 하고 또 회례를 보냈다. 뜻하지 않게 사인 등이 돌아가다가 김해부에 이르러 까닭없이 분을 내어서 감사와 부관에게 욕하고 심지어 칼을 뽑아 찌르고자 하였으니 그 예의에 어그러짐이 심하였다. 교호의 뜻을 상할까 걱정하여 참고 돌려보내니 조카가 대내전에 전달하여 공적으로 이러한 무리들을 징치하여서 후리를 경계하면 다행하겠다. 이제부터 국왕전하의 사신과 지난번에 지온이 갈 때 통기한 각 첫 사인 외에 타 첫 사인은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정준이 진도 목장이 말사육에 적합하지 않음을 아뢰다. 윤호하지 않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도내 진도는 풀이 무성하지 않아서 마필이 점점 파리하여지는데 만약 눈이 깊을 때를 만나면 더욱 목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빌건대 모두 육지로 내보내어 갖고 우레 나누어 기르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날의 아래기를 진도 목장은 수초가 두루 족하고 풍토가 제주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던 까닭에 성자를 삿도록 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 살면서 목마하게 하였다. 지금의 아래는 바가 전일과 다른 것은 어찌해서인가. 파리하고 약한 마필을 골라서 각과 우레 나누어 기르게 하고 그 나머지 마필은 그대로 방목하고 근교의 풀을 많이 거두어서 겨울철에 대비하도록 하라.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복시의 마초를 훔친 자를 자자하도록 청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금 방감 등이 혹시 주선을 훔치면 다만 외방에 쫓도록 하는데 마초 40속을 훔친 자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자자를 가하니 내 마음 편안치 못하다. 그러나 율은 어길 수 없으니 굽혀서 용서하겠다. 반감은 궁중에서 음식물과 물품의 진상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이고 주선은 주방의 음식이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강화 둔전을 경영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호조판서 박신에게 일렀다. 금년에 강화의 재은을 쌓는다면 경작할 만한 땅은 얼마인가? 1,000개를 이른다면 명년부터 시작하여 선군으로 하여금 경종하게 하여서 둔전으로 삼으라. 만약 통진지방 고향 방축에 경작할 만한 땅이 많지 않거든 마땅히 전일에 스스로 점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라.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16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평양부 토관 가운데 필요치 않은 인원 120명을 퇴거시키다. 평양부 토관의 용원을 도태시켰다. 평양부의 토관의 원수는
250명이었는데 동반 서반을 아우러 120명을 퇴거하고 다만 동반 94명과 서반 36명을 남겨두었으니 도순문 찰리사 최이의 계청을 따른 것이었다. 용어는 쓸데없는 관언을 말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8일 무자 첫번째 기사 유승이 대령성 자리에서 나와 각도성 자리로 들어가다. 모양이 큰 대박과 같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8일 무자 두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8일 무자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양우의 조회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군신의 분수는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 같아서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분수를 범한 법에 두어서 그 죄를 다스려야 하며 어찌 용서하여 주어서 고금불변의 상전에 패하겠습니까? 신등 이전에 이양우의 불충하고 불경한 일을 갖추고 아래고 조회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받지 못하고 황공하고 운을 합니다. 그 일이 대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고 조금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순임금이 상에 대하여 상이 근심하면 또한 근심하였으니 은희가 의리를 덮는 것이 형제의 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시켜 이를 다스리고 나라의 직무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의리가 은희를 앞서는 것이 군신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가진 자는 집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형제에 대해서도 의리가 은희보다 진실로 무거운데 하물며 종친이겠습니까? 제 나라 희공이 그 아우의 연에 대하여 공자의 도로서 대우하지 않다가 시정이 그 아들에게 미치자 마침내 환란이 이루었으니 춘추에서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은희가 의리에 앞선 패단이었습니다. 이제 이양우가 범한 사실이 신등이 이른바 분수를 범한 것입니다. 옛부터 신하로서 난약하는 자는 그 시초가 불경에서 비롯하여 그 종국은 불교에 이르게 되니 그 유리하는 바가 점진적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이른다고 하여 성인이 써서 후세에 보였습니다. 인주가 신하를 억어하여 난을 방지하는 법이 가히 심히 적절하고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양우가 회한대군과 사통한 일은 이미 분변받았으나 그러나 춘추의 근엄한 법에 또한 의심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종묘에 친히 제사하던 날과 동지에 연향할 때 병이라 핑계하고 조회하지 않았고 또 두문불출하여 병이 위독하다고 속이어 그 아들을 부르도록 청하였으니 교만하고 참남하고 엄령하고 간살뿐만 아니라 불신의 마음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지금 종친 제군이 안에서 서로 두텁게 화목하고 대소신료가 밖에서 왕실을 좌우로 도와서 한마음으로 봉직하고 주상의 덕을 보필하여 천만세의 무궁한 경복을 열려고 생각하는데 이양우는 종친의 후예로서 먼저 스스로 교만하고 참남하여 감히 방언을 간범하였으니 그 불충하고 불량한 죄에 의하여 다스려야 마땅하며 가볍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노나라 공자 휘가 정나라를 정벌하던 역을 당하여 굳이 청하여 갔는데 춘추에서 서서 그 무군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양우가 교만하고 참남하고 불경한 사실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인데 이미 그 죄를 면제하고 궁금을 출입하는 것이 이연히 평일과 같으니 그 국가의 컨법에 어찌 되겠으며 군신의 근엄한 뜻에 어찌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전의 상소에 의하여 특별히 밝은 결단을 내리시고 힘써 대의에 따르시어 이양으로 삭직하여 멀리 귀양 보내고 사환하지 말아서 남은 생애를 마치도록 하여 군신의 대의를 밝히고 국가의 대법을 바로잡으소서. 이미 상언하였으니 부복하여 되제합니다. 사화는 죄를 용서하여 소환하는 것인데 옛날 죄를 지은 신하가 귀양가 있을 때 임금이 다시 소환하고 싶으면 환을 내려주었고 영원히 결별하고 싶으면 결을 내려주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9일 기축 첫번째 기사 원민생이 경사에서 돌아와 권비 살인 사건에 대한 황제의 지시문을 전하다. 즉 여씨의 어미와 친족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윤자당의 통사 원민생이 경사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6월 초 4일에 황제가 친정하여 국방을 평정하고
8월 초 1일에 이르러 국경에 하연하여 천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사 한 조서를 바쳤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봉청 승훈 황제는 조칙한다. 팀이 삼가 참명을 받들어 중국과 오랑캐를 어루만지고 의거하여 오로지 편안하게 다스려서 모두 그 살 곳을 얻고자 하고자 하였다. 와라의 간악한 오랑캐가 공격하고 거칠은 땅에 치우쳐 있으면서 그 더러운 무리와 더불어 해마다 서로 공격하고 살육하는 결과가 패망하고 실물하여 남은 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짐이 즉위하던 처음에 무모하고 존율하여 봉작 주었으므로 수년 이래로 조정에 의지하여 비로소 휴식을 얻었으나 오합의 무리를 이루어 곧다시 교만하고 방자의 언덕을 저버리고 신의를 어기고 마음대로 임금을 죽이거나 세우고 사신을 붙잡아 죽이고 변경을 침뇨하여 개, 돼지나 승냥이 이리처럼 탐욕하기가 끝이 없고 스스로 세력이 커지기를 넘겨다 보았다. 짐이 부득이 몸소 육군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여 시리거바의 땅에 이르니 적벽이 내습함으로 싸워서 일척역의 이를 패주시켰다. 추격하여 도라하에 이르니 적수 탐리바마하 목대평 바독발라가 그 지혜와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경을 휩쓸고 왔는데 병인을 겨우 맞대자 마치 마른 나무가 꺾어지고 썩은 나무가 쓰러지듯이 하였다. 추격하여 가서 북변으로 쫓아내고 그 명왕이야 수천인을 살육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참격하니 나머지 오랑캐는 밤에 도망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돌이켜 돌아왔는데 오다가 음마하에 이르니 화령왕 아로테가 그 추장을 보내어 그 무리를 이끌고 군문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바침으로 반칙하던 무리를 안정시킨 다음에 위로하여 건면하고 위무하여 안집하시켜 부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천위를 봉행하여 멀리 떨어진 북변에서 비린내 나는 더러운 오랑캐들을 쓸어버리고 편안하게 진정시켜 귀순하고 기부하게 하였다. 은혜를 먼 지방의 사람에게 베풀어 중국으로 하여금 전수의 노고를 없애고 변경의 봉화의 경부를 없애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조직하여 보여서 모두 들어서 알도록 하는 것이다. 원민생이 선유한 성질을 받들어 전하였다. 왕후가 죽은 뒤에 권비 즉 현인비에게 명하여 육궁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었다. 마침 즉 여가 권씨에게 대면하여 말하기를 자손이 있는 황후가 죽었으니 너가 맡아보는 것이 몇 개월이나 가겠느냐 하여 이처럼 무례하였다. 우리 이곳 내관 두 놈이 고려의 내관 김득 김양 등 저들 네 놈과 실형제와 같았는데 한 놈이 은장 집 안에서 비상을 빌어다가 즉 여가에게 주었다. 영락 8년에 남경으로 돌아갈 때 양향에 이르러 그 비상을 가지고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호도차에 안에 집어넣어 권씨에게 주어 먹여서 죽였다. 당초에는 내가 이러한 연구를 알지 못하였는데 지난해 양가의 노비가 욕하고 싸울 때 권비가 노비가 즉 여가 노비에게 건져하 말하기를 너희의 사장이 이 약을 먹여 우리의 비자를 죽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서야 겨우 알았다. 사건의 경위를 묻고 구지진이 과연 그러하였으므로 저 몇 놈의 내관을 은장을 모두 죽였고 여가는 곧 낙형에 처하였는데 낙형한 지 1개월 만에 죽었다. 너가 가리에 돌아가거든 이러한 연구를 자세히 말하라. 권영균에게 건지를 알리고 즉 여가의 어버이에게 말하고서 다시 뒷날 쉬었다가 오도록 하라. 임금이 즉시 의정부와 육조를 불러서 의논하고 이러한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여가는 곧 낙형을 차하였는데 낙형한 지 1개월 만에 죽었다 하는 것은 중국 명나라 영락 12년 1414년 중국 상인의 딸 여씨가 궁정에 들어와 우리나라 여씨와 동성이라 하여 동성영연을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으니 상인의 딸 여씨가 감정을 품고 건비가 졸하는 것은 여씨가 독약을 차에 탄 까닭이라고 무고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여의 난이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1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원민생이 또한 요동에서 들은 명군의 교전 소식을 전하다.
또 아뢰었다. 황제가 경사에 돌아와서 북종하러 갈 때에 도망한 군사와 정벌에 따라간 군사의 처첩 가운데 다른 남자와 간통한 자를 매일 친히 판결하여 골문 밖에 참수하였는데 그 숫자가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 요동 사람들이 모두 이를 기를 왕사가 복인과 더불어 교병할 때 복인의 복병을 숨겨두고 거짓패하여 드러나니 왕사가 복병한 데 깊이 들어갔다가 그의 뒤가 끊겨 여러 겹으로 포위당하였는데 황제가 화약으로서 포위를 뚫고 나와서 밤낮으로 달려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윤자당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권비를 독살한 여씨의 죄와 그 처리 시기를 의논하다. 헌문기거사 윤자당이 경사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하윤, 남제 이직, 육조 판서 윤자당 등을 인견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근래 원미생의 말에 의하면 여씨의 친당을 가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권씨가 비가 되고 여씨가 미인이 되어 비록 존비의 차이는 있으나 적첩의 구분은 없는 것이다. 또 그 짐독으로 독살하는 것도 애매한데 우리들이 멀리서 황제가 노한 것을 듣고서 갑자기 친족을 베는 짓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는 바이다. 남제와 이직이 우선 가두어두고 권영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황제의 생각하는 뜻을 알고 결정하여도 또한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한 임금이 옳게 여기에 여러 재상에게 두루 물었다. 우대현 항상 등이 말하였다. 권씨가 아직 왕후가 되지 못하였는데 어찌 시혜로 논하여 삼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모고 살인율은 가벼우니 모반대역으로 논하여 그 친족을 노래를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황제가 원민생에게 이르기를 내가 권씨에게 육궁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존귀하다면 존귀한 것이다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율문의 상고하면 무릇 궁중에서 다투거나 싸운 자도 또한 죽이는데 하물며 이 같은 음모로 자행한 것이겠습니까? 위로 천자의 노여움을 사고 아래로 본국에 수치를 끼쳤는데 그 친척이 비록 음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허물이 있는 자를 살려두면 이로부터 왕가에 화가 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한데 이러한 변을 들으면 죄를 늦출 수가 없고 속히 왕주를 올바로 시행하여 천의에 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의 뜻이 드디어 정해졌다. 비록 왕주가 한 사람의 것이더라도 가하다 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여씨의 죄가 율에 상고하면 대역이다. 대역의 죄는 왕주가 그 어미에게 미치는 것은 불가하다. 여씨의 어미를 관천으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라. 의금부 직무 노상에게 명하여 하윤 남제 이숙번에게 고하게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전하의 지극히 의지심은 심히 좋으나 그러나 여씨의 죄는 시역한 대죄인 것이 시역의 죄는 반드시 그 부모에게 미칩니다. 아비가 어미를 죽였으니 마땅히 그 어미를 죽여서 뒷사람을 징계해야 하고 또 이로써 황제에게 주달하면 반드시 심의 마음을 본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천의의 의양하는 바에 어찌 되겠습니까? 남제와 이숙번 등이 말하였다. 단지 원미생의 말을 가지고 죽이는 것은 미편합니다. 권영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제의 생각하는 뜻을 안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상이 갖추어져 아뢰니 임금이 차마 율 이외의 형벌을 다할 수 없어서 여씨의 친족을 석방하고 다만 그 어미 정씨만 머물러 두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 유님이 복명하고 양마 6피를 바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이양호 김승주 이연 민무열 민무해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1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외인이 바치는 물건을 철저히 검사하도록 명하다. 토물을 고찰하여 핵실하게 했다. 성정원에 명하여 박신이 아래였다. 매객이 바친 약재가 많이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값을 쳐주면 비용을 헛되이 하는 것이요 주지 않으면 원망을 사게 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처음에 변별하여 그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 외인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외인 하나가 흑소환 한 개를 바쳤는데 이름은 우중주라고 하였으나 너무 가볍고 광이 없으므로 사람들을 쉽게 쪼개어보니 작은 박이어서 즉시 명하여 돌려보냈다. 근래 자주 대언을
명하여 바치는 물건을 감독하게 하였으나 아직도 속고 있는 것은 대은의 잘못이다. 이제부터 마땅히 조정의 예부에서 공헌하는 물건을 고찰하는 것 같이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벌써 받은 것이면 잠정적으로 그 값을 주도록 하라.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1일 신묘 5번째 기사 연길도 백성이 성을 쌓는 공사로 피로해졌다고 검캐는 것을 중지시키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2일 임진 첫번째 기사 사냥한 짐승을 가지고 교외에서 신에게 제사 지내도록 전사시에 명하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삼가 예기 월령을 보니 천자가 군복을 입고 궁시를 잡고 사냥하여 주사에게 명하여 짐승을 사방의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였고 문은 통고에 이르기를 제국의 나라는 비록 일방에 있으나 그러나 국내에서도 또한 동서남북이 있으므로 또한 사방에 따라서 그 방위에 망제한다. 사방에 망제하면 오방의 신, 오행의 신이 및 산림 천택의 신이 모두 그 가운데 있으니 진실로 또 나누어서 넷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빌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춘추 강무에는 전사관에 명하여 사냥하는 땅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사하여 사방의 신에게 보답하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4일 가보 첫번째 계산 소낙비가 내리고 천둥하다. 유성이 하북동에서 나와서 상태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대박과 같았고 붉은 빛깔이 있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4일 가보 두번째 기사 진화 평정 북방사 우의정 이직과 이연 윤자당 김성주 등에게 의정부에 연회를 차려주다. 우의정 이직 등에게 의정부에서 시연하였다. 임금이 연회를 마련하여 진화 평정 북방사 우의정 김직과 부사 제학 이연과 철원군 윤자당 병조판서 김승주 전전라도 도절제사 마천목을 위로하고자 했는데 마침 종친 이천우의 아들 이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전지하기를 비록 복제가 없으니 안연히 연음하는 것은 친적을 신이하는 뜻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고 대원 등에 명하여 시연하게 하였다. 사연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5일 을미 첫번째 기사 대옥은 평도전에게 유의한벌과 경상도에 집을 지어주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5일 을미 두번째 기사 행랑 도감사가 되어 이승무에게 사사로이 제목을 준 박희무를 면죄시키다. 용서하였다. 박희무가 행랑 도감사가 되어서 사사로이 제목을 전 사직 이승무에게 주었는데 명하여 이승무에게 장 60대를 때리고 박희무는 태조의 원종공신이라 하여 면죄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6일 병신 첫번째 기사 곤비를 모살했다는 혐의를 받은 여시의 어미 장씨를 석방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6일 병신 두번째 기사 개인 노비의 수를 토의하여 정할 것을 의정부에 명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6일 병신 세번째 기사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형조도관 김지영을 파면하다. 김지영이 잘못하여 판상주 목사 이유가 형조 참의가 되었을 때 노비를 오결하였다고 헌부에 보고하여 헌부에서 탄핵하였는데 실은 강화 부사 양수가 형조 참의가 되었을 때 오결한 것이었다. 한사에서 탄핵하니 파면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8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원과 함께 동교에서 매사냥하고 저자도에서 잔치를 베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9월 29일 기해 첫번째 기사 북방평정을 진화하기 위해 이직과 이은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9일 기에 두 번째 기사 종정무가 사람을 시켜 예물을 바치고 인구의 송한과 범종을 요청하다. 비전태수 원창정도 또한 토의를 바치고 범종을 내려준 것을 사례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9월 29일 기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횡성의 강무에 대해 반대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예부터 제왕이 비록 편안하게 다스려지는 세상이 있더라도 무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봄, 여름에는 진여, 발사하는 이름이 있었고 가을, 겨울에는 치병, 대열하는 법이 있었던 것은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잊지 않고 다스려질 때 어지러워지는 것을 잊지 않는 까닭이었으니 그 생각이 깊습니다. 춘추의 강문은 진실로 아름다운 법이나 그러나 길을 멀고 가까운 것과 땅의 험하고 평탄한 것을 가리지 않고 지전의 옥지를 가벼이 움직여서 짐승을 굴혀를 찾아 높은 산을 넘고 깊은 내를 건너면 앞에는 짐승을 쫓아가는 즐거움만 있고 마음에는 변을 살피는 뜻이 없을 것입니다. 신등은 위험을 경계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경각지간에 이지러질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은 감으로서 화곡이 있지 않았고 가을가리와 밤 줍는 따위의 일은 모름지기 제때하여서 명년의 구황에 대비하여야 마땅합니다. 길을 닦고 말을 끌고 이를 막고 물건을 준비하는 자는 또한 모두 병사인데 병사를 기르는 법은 백성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신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금년 가을의 강문은 잠정적으로 또 중지하고 이제부터 강문은 교회의 경기에 그치고 또한 10일간은 넘지 않는 것으로서 길이 만세의 법을 삼으소서. 임금이 노하여 집이 이당 지평 정년을 불러서 물었다. 강원도의 백성으로서 굶어 죽은 자가 몇 사람이냐? 옛날에는 사시에 사냥하던 법이 있었으나 그러나 나는 다만 춘추에 강무만 시행할 뿐인데 하물며 1년 내내 근심 걱정만 한다고 오로지 며칠의 유렵을 할 수 없겠느냐. 또 친히 사냥하여 조종에 제사 지내는 것은 예법이다. 너희가 이름만 고하려 하니 나는 따를 수가 없다. 이튿날 이당 등이 다시 강무 일의 기한을 줄이도록 청하고 또 횡성의 기역의 산이 높고 길이 험한 패를 말하니 임금이 중간으로 하여금 제3힐책하고 홍해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여 해주로 향하고자 하여 기마와 역자가 장차 출발하려 하는데 병조판서 김승주가 간하여 이를 만류하였다. 횡성은 조도가 이미 갖추어져서 화가가 를 수확하고 교량과 도로를 모두 이미 수리하였습니다. 만약 해주로 향한다면 양도의 백성들이 다같이 그 패를 받을 것이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은사가 간절하고 정성스러웠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고 이당 정년을 행궁찰방으로 삼고 명하였다. 너희들이 횡성의 길이 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광주 천령으로 향하고자 하니 너희가 속히 가서 영판하고 공옥하는 일을 늦지 않도록 하라. 만약 전지 하나라도 수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복을 거느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땅히 깊이 죄를 다스리겠다. 이어서 진무 등에게 명하여 광주 청령 등의 숙소를 정하게 하니 김승주가 또 상언하여 힘써 중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중간이 불가하다고 하여 김승주 등이 아뢰지 못하였다. 임금이 특히 헌사를 두렵게 한 것뿐이고 실제 다른 도로 향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한참 뒤에 노여움 불리자 이당 등을 찰방에 임명한 것을 중지하였다. 발사는 초사에서 노영함이며 옥지는 임금의 발꿈치이고 조도는 이를 적당히 따라 알맞게 처리함이며 영파는 숙소와 기물을 준비하는 것이고 공업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노비 송사를 오결한 판승 문원사 변처우를 면직시키다. 헌부에서 노비를 오결한 죄를 논청하였기 때문에 변처우는 성질이 경박하여 이원계의 딸을 취하였는데 본래 홍노가 버린 아내였다. 부인의 세력에 의지하여 등용되기를 희망하여 그 직임에 부지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대간 각 한 명씩 강무에 호종하기를 청하였으나 불허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일 이민 두 번째 기사 1413년 9월 이후 상속 노비 결제를 12월까지 마칠 것을 형조 도관에 명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변정 도감에 명하여 노비 결송을 9월 말까지 한정하도록 하다. 전지하였다. 소량하는 사건은 비록 5결이라 하여 한 일까지 정장하지 아니하고 현신하지 아니하여 친히 창명하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것도 아울러 수리하고 공초노비는 마음을 써서 변명하는 자가 없는데 이로 인하여 5결이 있더라도 정장하지 않는 것도 모두 수리하라.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강원도에서 강모하다. 오로지 지신사 이관 좌대은 유산울만이 따라갔다. 이품 이상도 또한 20명에 지나지 않았고 시위하고 지행하는 여러가지 일도 모두 간략한 데 따랐다. 임금이 폐가 농민에게 미치지 말도록 하라 하여 군기감에 소속된 잡색군정 12군의 대장 대부 경기의 당명성군 제인 화척을 징발하여 국군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5,000명이었다. 국군은 몰입군을 말한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예조의 건의로 산영에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다. 산영에서 잡은 짐승은 날을 가리지 말고 즉시 종묘에 천신하여 만약 상망이를 만나면 겸하여 천신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3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상왕이 고향 등지에서 매사냥을 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내시별감을 보내 이포의 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김승주 등에게 구마 한 필을 주다. 좌대은 유사눌에게 매 1연을 주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잡은 짐승을 역마를 띄워 종묘에 천신하고 전사관으로 하여금 사방의 귀신에게 날짐승을 제사하게 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양인으로 해달라는 송사를 오결한 김사태에게 직첩을 거두고 수군에 충당시키다. 장 80대를 때려서 몸을 수군에 충당하였으니 병정도감 판관이 되어 소량을 오결한 사건에 연좌된 것이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내시별감을 보내 양근의 성왕신과 용문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황천 사기소에 머무르다. 수종한 신하와 군사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라고 명하였다. 강원도 도관찰사 이안우가 말 한 필과 매 세련을 바쳤고 판 원증 목사 이승간이 사냥개를 바쳤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수군 도만호 혈량 인여의 고신을 거두고 형장을 치다. 장을 때렸다. 처음에 철물, 흥리인, 김록 등이 충청도 소군량에서 배를 패몰하였는데 현량인이 선중에 나머지 물건을 사사로이 섞기 때문이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6월 9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왕이 황궁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9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어가가 횡천 화동에 머무르다. 전라도 도관찰사 김정준이 경력 이종화를 보내어 말 한 필을 바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횡천 신미원에 머무르다. 임금이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졌으나 다치는데 이르지는 않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3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양식이 떨어져 강무 몰입권을 풀어주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원주 강림사에 거둥하다. 잠저때 옛날 공부하던 곳이었다.
절의 중에게 채단과 홍초를 각각 3필씩 내려주고 쌀과 콩 아울러 100석을 내려주고 전지 100결과 노비 50구를 더 주고 절의 노비 등에게 쌀콩 아울러 30석을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내시빌감을 보내어 원주 치역산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호종한 신하와 군사들에게 3일 양식을 주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10월 9월 15일 을미운 첫 번째 기사 풍에도 도관찰사 윤향 등이 매 1년을 바치다. 이 안유를 보내어 매 1년을 바치고 충청도 도관찰사 김여지가 도사 김자운을 보내어 말 2필을 바쳤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5일 을미운 두 번째 기사 이안후 등에게 표리 등을 하사하다. 경령 심도원에게 협의 헌벌을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5일 을미운 세 번째 기사 별시 내시별감을 보내어 여강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8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광주 동정에 머무르다 황세자가 행궁에 나왔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8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등에게 표리 등을 하사하다. 또 경력 신의에게 협의 헌벌을 내려주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19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환궁하였다. 이번 행차에 임금이 사슴 11마리 노루 3마리를 쏘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부사 하윤 등이 감로가 내린 것이 상스럽다 하여 할애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명하여 정지시켰다. 감로가 내린 것은 6월에 있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그것이 상서인지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았었다. 이때 이르러 영길도 도순문사 이원이 사실을 조사해 보고하였다. 임금은 백관이 전을 올려서 진화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예관을 불러 전지하였다. 여름철 감으로 타는 때를 당하여 분주히 비를 비는데 겨를이 없는데 비록 감로가 내렸다 하더라도 좋기 상스러울 것 없다. 또 내가 본래 상스를 좋아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데 어찌 감히 이러한 일을 당하겠느냐. 또 근래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건문 만렙의 추우가 나오고 지금 황제가 100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깊이 불모의 땅에 들어갔다가 기린이 나타났었다. 이제 감로가 함주 정주사에 내렸다 하였으니 마땅히 먼 지방에 안정을 이룩한다면 어찌 야인의 변경이 이겠는가. 마땅히 속히 중해로 하여금 할애하지 말게 하라. 하윤이 예관을 시켜 다시 하렸다. 이것은 시로 세상에 드문 일이니 예를 패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굳이 사양하고 말하였다. 비가 오고 햇빛이 나는 것이 제때에 맞아서 백곡이 모두 풍등하면 이것이 상서가 되는 것이다. 감로가 내린 것이 옛날에 비록 있었으나 반드시 정도의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음날 하윤 등이 3품 이상의 문무관을 끄고 정전에 들어가 청하기를 하늘이 아름다운 상서를 내리시나 전하가 겸양하여 받지 않으시니 덕이 지극히 성대합니다. 그러나 신등은 할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다르지 않으니 하윤이 잔알을 시켜 칭하하고 나갔다. 추후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의 동물인데 흰 호랑이 모양의 검은 무늬가 있으며 생초를 밟지 않고 생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하천 주사 김구덕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통사 김을현이 방갈라국에서 기린을 바치는 주본 1통을 전사하여 가지고 와서 바쳤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호조참이 황자후가 복명하다. 임금이 황자후가 살펴본 바대로 배가 정박하는 곳을 개착할 만하다고 하니 김성주가 매구가 때없이 침입하니 마땅히 봉수를 삼가고 척후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는 해무는 왕급에 대응하므로 포 안에 깊이 들어와 관망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왜구가 오는 것은 때가 있다. 그러나 배 가운데 풍랑이 없기를 밤낮으로 염려하는 것이다 하니 유산울이 대답하였다. 운하를 파는 것이 바다에 너무 가까우면 조수가 침입할 것이요 육지에 파면 공력이 클 것입니다. 임금이 중국에서 운하로 조운하는 것이 건강해서 북경에까지 달한다. 만약 뜻을 두고 한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겠느냐 하니 문성부원군 유양이 본국의 토성은 성하고 푸석하여 중국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바야흐로 조선이 패몰하여 사람이 많이 빠져 죽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0일의 신유 세 번째 기사. 부상 중에 간통을 한 조영무의 아들 조윤에게 장 100대를 때리다. 조윤이 부상에 달포도 넘기지 않아 기첩과 간통하니 헌사에서 죄를 청하였다. 임금이 공신의 아들이 죄를 범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아비의 공 때문이다. 조윤은 비록 공신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비상을 당하여 방자하게 행동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스스로 그 아비를 배반한 것이니 어찌 그 아비의 엄덕을 입을 수 있겠느냐. 속을 받는 것을 없애고 율에 의하여 논하라고 명하였다. 조윤은 조용무의 아들이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2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가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2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소량한 노비를 함부로 살상한 이징, 이담, 이교 등을 공신의 아들이라 용서하다.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징 등이 소량한 노비를 마음대로 코를 베고 귀를 베었는데 임금이 공신의 아들이라 용서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대마도 두지포 만호가 예물을 바치다. 조전이 사람을 시켜 예물을 바치고 병위 삼보라도 또한 토의를 바치고 피로 되었던 인구를 발하여 돌보냈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과천 현감을 다시 설치하고 검천을 양천에 합하여 검량현으로 하다. 호조에서 아래하다. 지난번 과천을 검천에 병합하였으나 경성에서 수원에 이르기까지 사객을 영송하는데 길이 멀고 험하니 과천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검천을 양천에 합하여 검량현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판우군도 총재부사 김한로의 농장이 과천에 있었는데 김한로가 근신에게 부탁하여 개달하도록 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음에 어느 날 들어가서 조계에 참여하다가 드디어 스스로 진달하는 임금이 웃으며 허락하였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종정무의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시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노비의 수를 정하였으나 시행하지 않다. 형조에서 의정부 6조의 의논한 정한 노비 액수를 정하였다. 텐전에서 정사를 보았는데 종친, 부마, 일품의 노는 159이고 2품은 139이고 3품은 109이고 4품은 99이고 문무관 1품은 139이고 2품은 109이고 3품은 99이고 4품은 89이고 5, 6품은 69이고 7품 이하는 39이며 직이 있는 사람의 자손은 29이고 서인의 자손은 19이며 공사천원으로서 수직하는 자는 19이며 처가 남편의 직을 따르는 것은 3분의 1을 감하되 남편이 죽고도 수신하는 자는 감하지 않으며 속신한 노비의 뒷소생은 속궁하며 각 종파의 판사 이상 승인은 15구이고 대선사 대덕은 19이고 중덕 이하는 7구이며 그 나머지 법손 노비는 속궁하며 육손 노비는 사촌에 하나여 분급하며
직이 없는 공사천인은 3구이며 그 나머지는 각각 본주에게 속하며 비자는 액수에 구애치 않으며 공신노비, 별사노비는 정한 액수에 두지 않습니다.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말하였다. 내가 상량 확정한 지가 오래된다. 그러나 이 일은 심히 중대하니 감히 갑자기 결정할 수 없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직질이 낮은데도 노비가 많은 자가 있어서 마냥 직에만 얽매인다면 엉망이 어찌 적겠느냐. 한상경이 말하였다. 참여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남구를 40으로 한정하고 비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저쪽 노비는 또한 이 액수에 두지 아니하고 또 한 가족 안에 부자 형제가 각각 그 나눈 것을 가진다면 어찌 그것이 적다고 혐의하겠습니까? 다만 속공할 것이 얼마 없는 것이 걱정입니다. 박신이 이같이 한다면 공과에는 보탬이 없으니 액수를 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깊이 옳게 여기서 일이 드디어 중지되고 시행되지 않았다. 번속 법손 노비는 승려가 승려에게 전하여 주던 노비. 법손은 불가에서 후계 승려를 가리키는 말인데 조선조에서 억불 정책을 취하여 법손에게 전하는 노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속공시켰다. 육손 노비는 혈육을 나눈 법손에게 전하여 주던 노비. 세종실록 제45권에 보면 혈육을 나눈 법손이라 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 법손 노비를 속공할 때 육손 노비는 사촌까지 전덕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속공하였다. 남구는 남자 종의 수를 말한다. 세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조말생이 공과에 투숙한 노비를 사가 본주에게 돌려줄 것을 아뢰다. 공처에 투숙한 노비를 사처에 다시 결급하자는 계본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사처 노비가 본주를 배반하기를 꾀하여 공과에 투숙함으로 그 배단이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명령하였다. 다만 명문만 있으면 모조리 사처에 돌려주게 하였다. 요즘 보니 사처의 송사하는 자가 힘을 다하여 다투어 변명하나 관리는 즐겨 그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 나는 많은 공천이 사실에 돌아갈까 두렵다. 형조판서 성발도가 대답하기를 결절에 임하여 감히 자세히 고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무릇 이러한 계본을 내가 다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여 감히 소홀하게 하지 말라.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길주업의 위치 이전 문제를 의논하다. 대은 유사누리 아래기를 길주업은 큰 구릉에 가까이 있었으니 마땅히 옮겨야 합니다. 하니 김승주가 아뢰었다. 신이 5차례나 봉사하여 길주의 산천 형사는 모조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업은 큰 물에 가까이 있지 않으나 특히 곁에 하나의 구렁이 있어 일찍이 도랑을 파고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만약 다시 옮긴다면 돌로 제방을 쌓고 또 읍성을 쌓는 것이 거의 편하겠습니다. 임금이 김승주에게 자세하게 묻기를 물의 걱정이 없을런지를 여부를 알겠느냐 하니 대답하였다. 신이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8일 무주인 첫 번째 기사 상홍을 맞아 광년유에서 술자리를 베풀다. 효령대군과 유산유를 보내어 상황을 복령하였다. 여러 종친을 불러 격구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공중에서 쓰는 종이의 질이 나빴으나 보고하지 않은 장흥고사 최사유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곤례에서는 종이의 품질이 추악하였으나 미리 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사유 등 6인을 의금부에 내렸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윤 9월 3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기린의 출현을 할애하기 위해 공조판서 권충 등을 명나라에 보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변정도감 제조 유정현이 노비결송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도감에서 결송하는 것은 9월 검음날로 한정하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한 사건이 오히려 많습니다. 빌건대 무인년의 변정도감의 예에 의하여 각각 주 장관에 나누어 보내어 판결하기를 끝내게 하소서. 이어서 단록을 올렸다. 1. 도감에서 날짜를 한정하여 납장한 것과 사무부에서 보내온 오결 사건
형조에서 본의한 각사에 끝내지 못한 사건, 경기관찰사가 본의한 5개월 사건이 각각 1만 183건 가운데 이미 결절한 것이 2,205건이고 수리하지 않은 것이 4,268건이고 기한 내에 현신하지 않은 것이 1,309건이고 친히 창명하기를 제때하지 못한 것이 1,229건이고 형조와 도간 각도 도예소에 이송한 것이 842건이고 아직 결절을 끝내지 않았는데 피고가 외방에 있는 것이 88건이고 사헌부에서 이송하여 처벌 분간하게 한 것이 12건이고 화명을 바치지 않은 것이 1건이고 양천을 발명하여 무난히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29건입니다. 임금이 유참찬이 결송하는데 근로하였으니 그 아들을 벼슬 시키는데 그 공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아들이 몇이냐 하니 유산울이 아래였다. 두 아들이 있는데 장차 유이는 이미 죽었고 장자 유이는 이미 죽었고 다음은 유장은 지금 직예문관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조선조 초기에 노비 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도에 임시로 설치한 관하이고 태종 때 노비를 중분하여 노비 소송 사건을 마무리 지을 때 설치하였고 세종 때 불교의 선교 본산을 도회소라고 한 것과 성격이 다르다. 화명은 노비의 이름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1413년 9월 이후에 새로 제기된 정장에 대하여 접수기간을 정하여 형조에 내리다. 금년 경중에서는 금년 10월 초 3일부터 시작하여 초 5일에 이르기까지 외방은 금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2일에 이르기까지 정장하여 사건을 형조에 내리었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3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상원과 함께 풍량에서 사냥하다. 다음날 상곡동에서 사냥하였는데 임금이 노루 한 마리를 쏘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4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내 11감을 보내 해룡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다. 다치지는 않았다. 임금이 상황을 받들어 해룡산 서동에 머물렀는데 짐승이 오니 상황이 이를 쏘고자 하다가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졌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실미원 내과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밤에 황궁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상당군 이애의 졸기 이애는 옛 이름이 이백경이었는데 경자가 상황의 희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저로 고쳤으나 이저가 또한 세자의 휘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애로 고쳤다. 청주 사람으로서 이거의 아들인데 태조의 맏딸 경신공주에게 장가들었다. 기계가 호매하며 정사 좌명공신이 되어 권세가 혁혁하였다. 갑10년에 아비의 죄 때문에 함저에 기양 갔다가 을립년에 이천으로 양이 되었고 또 임강으로 옮겼다. 경인년에 소환되었으나 아비의 상을 당하여 진천에 있다가 병으로 졸하였는데 나이가 52세였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여 지난적에 이거의 영구로 가는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대로 다른 뜻이 없는 것을 다 알았으므로 곡절을 끝마치기를 기다려 소환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 지경이 이르렀는가 하고 철주하기를 3일 동안 하고 부위로 쌀콩 각각 50석과 종이 150건을 주고 시호를 경숙이라 하고 대언을 보내어 사죄하였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최수아유 등을 방면하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10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불공죄로 횡천 현감 정면을 파면시키다. 임금이 횡천에서 거동하였을 때에 횡천 현리 황상중이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쏜다는 말을 듣고 따라가도록 명하였었다. 정면이 황상중의 하직을 고하지 않은 것에 노하여 그 의미를 가두었으므로 불공죄에 연좌되어 의건부에 내렸다가 드디어 파직하였다.